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됐던 인생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책은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진행했던 오유경의 인생책방, 최근에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이제 출연자로 나가서 제 인생책을 소개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너무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 왜 저의 인생책이 됐는지, 그리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제 인생을 바뀌는 그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 책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우리 인생책방의 책방지기로 멋지게 이끌어주셨던 분입니다. 오유경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드컵 소식입니다. 정진수 리포터 나왔습니다. 정욱 씨, 오늘 기분 지금 어때요? 우승 소감 시청자분들께. 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의 함께할 주인공은요. 그래서 제일 반가워요. 저희가 사실 하늘천 따지를 해봤는데 이거를 못 해봐가지고 제가 통이 크네. 아니야, 아이가 지금 29이에요. 다 키우셨네요. 자, 이렇게 어른 연습생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 인생책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유경 아나운서의 인생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리를 통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곤도 마리에의 정리의 힘.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정리를 통해 미니멀 라이프 열풍을 불러온 정리의 힘. 저자는 단순한 정리 정돈을 넘어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변화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물건과 욕망에 둘러싸여 있나요? 정리의 힘을 통해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리의 힘을 보여주는 실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의 힘인데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많은 인생책 중에서 그냥 오늘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 제 인생이 이제 변하는 시기에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이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된 후에 집만 정리한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많이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기준도 생기고 이렇게 철학적인 영역까지 올라가게 해줬던 그런 책이어서 오늘 소개하고 싶었어요.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책상 주변만 정리를 해도 좀 개운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며칠 지나면 아니 또 버릴 게 이만큼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정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옛날부터 좀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1200만 부가 팔렸대요. 정말 부럽게 짝이 없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정리에 대해서만이 얘기를 하면 1200만 명이 이 책을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면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이게 실용서가 아니라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읽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접해서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유경 아나운서의 인생책 정리의 힘과 함께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오유경 아나운서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정리의 시작, 버리기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정말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저는 정말 10년, 20년 전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이유가 이거 비싸게 샀는데 혹은 이거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차마 못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도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게 곤도 마리의 책 읽고 저는 정말 읽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주변부터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남편을 설득해서 정리를 시키고 딸을 설득해서 아직도 딸은 안 되고 있지만 아무튼 많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에서
버리지 못하고 이사를 해갖고 갖고 와서 최근에 또 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구류예요. 문구류, 막 펜이나 뭐 메모지. 네네네. 네. 딸이 학교 다니면서 막 쓰다가 놓은 것들 다 갖다가 내 방에 놓고 노트도 앞에 몇 장 쓰고 남은 거는 맞아요. 앞에 뜯어버리고 뒤에다 놔두고 그런 것들이 가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요. 그 정리라는 게 그전에는 정리한다 하면은 정리 용품을 샀어요. 수납 그렇죠. 하는 거. 수납장.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정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곤도마리에가 딱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정리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맞아, 버려야 돼. 수납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당장 필요한 물건 네. 지난 2, 3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 또 안 쓴다 생각을 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서방 좀 설득해줘. 진짜 안 버려.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 추억이야. 안 버려. 이것도 가방에 넣어. 추억이 있는 물건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곤도마리에도 추억이 있는 물건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보라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신혜라 씨의 정리법이 네. 저는 좀 굉장히 또 그 마음에 남았는데 저희가 추억이 있는 물건도 못 버리잖아요. 네. 특히 상장 받은 거 못 버리잖아요. 아, 그거 못 버리죠. 어떻게 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정리해놓고 딱 버렸더라고요. 버린다고요? 버렸던데. 상장을? 버렸던데요? 난 버리기에 몇 개 안 돼. 저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막 한창 한글 떼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써줘요. 엄마 사랑해. 막 정말 기린을 정말 무슨 졸라맨처럼 그려놓고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서 버리질 못해서 제가 그것만 이렇게 파일로 정리해놓은 게 한 두세 개 되거든요. 버리는 게 안 돼서. 근데 이 버거운 분이 여기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이시안 작가님. 이 작가님의 그 직업 특성상 책이 집에 진짜 진짜 많아요. 많더라고요, 저희가 집에 놀러 책이. 갔었잖아요. 저는 사실 책은 호세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쌓아놓는 이유는 이걸 보고서 너무 뿌듯한 거야. 이만큼 봤다? 이만큼 봤다. 또 사람 들어오면 우와 대단하세요. 맞아, 그렇죠. 이거는 좀 버리긴 좀 아깝다. 네. 이거는 나의 자부심이다. 곤도마리에는 이제 미니멀리즘의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맥시멀리스트예요. 지금 이시안 작가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취향을 찾아서 그걸 그 대신 그 빈자리에 가득히 가질 수 있는 게 삶이 풍요롭고 빛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 없애고 다 간단하고 그렇게 사는 건 전 조금 너무 드라이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은 지금 올해 1년 동안 내가 공부해야 될 책들 그래서 미술책과 이런 책들과 내 인생 책들 항상 내가 뭔가 이야기할 때 뽑아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인생 책들 그리고 최근에 지인이 쓴 책들로만 쫙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싹 치워놨어요. 이제 얘기만 들어도 깨어내네. 우리 집에 좀 한번 와줘요. 정리 컨설턴트로 한번 또. 좋죠. 근데 진짜 사실 물건을 버릴 때요. 막 오래되거나 쓸모 없어지면 당연히 버리죠. 그런데 이게 버릴 이유가 없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곤도마리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만져보고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를 맞아요, 보래요. 맞아요. 뭔 얘기지? 처음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봤어요. 비슷한 옷들이 있는데 어떡할 것인가?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이 옷을 입고 싶은 옷이고 내 마음을 울려준 옷이고 이 옷을 입었을 때 내 스스로 좀 자존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편한지 나한테 어떤 유용한지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설레는지 아닌지 그렇게 하니까 좀 버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관계 정리를 할 때 어느 날 나 너 싫으니까 안 만나 이거보다도 내 시간을 쓰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을 쓸 때 그 기준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맞네요. 내 가슴이 설렐 때. 그렇죠. 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유용한 사람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기쁜가? 나쁜가? 좋은가? 그렇게 인생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책이 그렇게 응용이 됐어요. 그래서 좋네요. 결국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는 내 주변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거든요. 물건도 같은 기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에 내 물건 하나하나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물건들이 남게 되겠죠. 그럼 내 방 안에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그 설레는 걸로 통해서 뭐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는데 그거 말고 또 정리 방법 중에 하나가 장소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버려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옷을 정리한다고 하면 집안에 옷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뭐 또 책을 정리한다고 하면 집안에 책을 다 놓고 정리 이렇게 물건별로 하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팁은 모든 물건의 주소를 정해주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놓고 주소를 정해주면 한 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어질러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우리는 정리하고 나면은 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또 어지러져 있고 그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는 물건의 주소를 안 정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정리할 때 물건의 주소를 정해주면 1년이 넘어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저도 이거 보니까 이 책 2016년에 읽었어요. 근데 그 뒤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의미 있었던 이야기가 정리는 매일 하는 게 아니다. 정리는 축제와 같은 거다. 한번 제대로 확 하는 거다. 제가 청소하고 나서 느낀 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를 버린 건데도 공기가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물건이라는 건 다 먼지잖아.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것들이라서 건강도 좋아지더라. 쾌적해지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10개의 물건을 샀어요. 그럼 10개가 다 막 손이 많이 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 2-3개 정도? 맞아. 요렇게 손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살 때, 소비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 때도 설레는 것만 사야 되는 거. 맞아요. 살까 말까 고민되면 안 사는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옷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정리하고 나면 내가 잘 입는 옷만 남아요. 그럼 내 취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이 있고 이 옷에 어떤 거를 맞춰 입으면 될지를 또 이제 계산이 나와. 그래서 다음에 살 때 적절한 걸 사게 돼요. 이야, 오늘 정말 삶의 꿀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팁이다. 네, 우리 오희경 아나운서와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정리가 주는 삶의 변화입니다. 정리라는 게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힘은 사실 기대하지 못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청소하는 걸로 끝났으면 이 네. 책이 인생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전 직장을 다니면서 네.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이제 나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할 때 무슨 준비를 했냐면 방부터 치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글도 많이 써야 되고 제 작업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방이 나올 데가 없어서 네. 곤도마리의 말처럼 버리기로 해서 옷방에 옷을 거의 한 100벌의 옷이 있으면 60벌을 버린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하고 안방에 있던 침대를 그 옷방으로 꾸겨 넣었어. 그래서 그 안방에다가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제 책상을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제 마음이 설레는 책상을 하나 사놓고 캐비넷을 하나 사놓고 제 작업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비운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필요한, 저를 설레게 하는 걸 갖다 놓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기요? 보통 자기 전에 쓰는데. 네, 모닝 페이지라고 해서 아침 일기를 3년 이상 매일 썼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정말.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그 방 안에 명상 공간도 좀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정리라는 게 가져온 변화들이 굉장히 컸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비웠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네,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모닝 페이지를 쓰고 그쵸. 내 삶을 꾸려가는 시간. 비우고 나서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철학이 이제 녹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짜 어른이란 뭘까라고 이렇게 딱 이제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 거창하게 위인과 뭐 같은 의미의 어른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어른은 나이만큼 내면이 성숙한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매일 마이크로바이옴 식탁이라는 거를 실천을 하고 사회적 건강,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불편한 만남보다는 정말 마음이 설레는 만남, 기분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건강한 어른은 행복한 어른이고 행복한 어른이 진짜 어른이죠 뭐. 예. 그 예술에 대한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네. 정말 오유경 아나운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네. 깊이감도 굉장하시거든요. 도슨트로 데뷔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꽤 세계적으로 100위 안에 좋은 전시를 한다고 꼽히는 네네. 뮤지엄인데 그 뮤지엄의 도슨트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은 한 3번 정도 도슨트를 직접 또 시행을 해야 돼서 제가 또 도슨트도 직접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수료를 했죠. 너무 멋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예술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내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약간 그 먼 것도 맞아, 느껴지거든요. 저는 있어요. 거리감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일부 교양인의 고급 취미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은근한 호기심과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만다. 예술을 즐기는 일은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다. 직업적 화가가 되거나 음악적 평론가가 되기 위해 예술을 대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저 아이 때 크레용을 쥐고 아무 곳에나 삐뚤삐뚤 그림을 그리듯이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하게 즐기면 된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레 확장하면 된다. 돈이 되지 않는 것, 의식주와 관련 없는 것, 써먹을 곳이 없는 것, 그래서 무용하다고 치부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놀이다. 그런 놀이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고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놀이다. 그렇구나.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아 나도 한 발 다가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놀이처럼 네. 어떤 목적이나 네. 그런 것 없이 하는 게 놀이거든요. 네. 뭔가 목적이 있으면 놀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려워지죠. 목적 없이 네. 순수하게 애들 노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는 예술이 인생을 참 풍요롭게 합니다. 자, 오늘 오유경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정리의 힘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진짜 이번에 인생책을 고르면서 네. 이 책을 보니까 제일 앞에 써놨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2016년 10월 9일 토요일에 네. 써놓은 얘기예요. 정리는 버릴 것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남길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정리부터 시작된다. 곧 남길 물건과 남길 사람을 정하는 의식을 치러야지.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과 남아있는 사람들과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오유경 선배님께 오랫동안 옆에 꽃부터 남아있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자, 권진영 씨 오늘 오유경 아나운서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오늘가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나 종량제 봉투에 넣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이 정리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이제 언니의 힘으로 우리 오서방과 집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TV 신청하시는 분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저도 오서방만 할게요. 버리지 마세요. 네, 다른 거 다 버려도 돼요. 오서방을 갖다 버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서방을 봤을 때 설레시나요? 아직 시간은 다행이다.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아닙니다. 와이프 보면 설레요? 아, 네. 괜히 얘기했어. 다행이다, 미국 가 있어요. 아유, 설레요. 아주 설레요. 너무 설레요. 설레요? 아, 그럼요. 저는 지금도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거짓말할 때 나온 특유의 표정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정리를 굉장히 하고 싶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요. 네. 시험 때예요. 맞아. 시험 직전에 꼭 방 정리하고 싶고 필통 정리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책상 정리하고. 사실은 근데 그게 필통 정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 때문에 너무 마음이 복잡하니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정리를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여백이라는 건 여유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채우니까 미래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서 약간 그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좀 막막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또 희망을 좀 살짝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 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인생 책방에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오유경의 인생책방 국회방송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오유경 TV로 만날 수 있으니까 놀러 와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함께 어른 연습할까요? 네. 정말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